탄화수소 밑줄 해보시죠.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화수소예요. 기본적으로 탄소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비극성이다. 왜? 전기음성과 비슷하니까. 소수성이며 분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냐면 탄소화수소는 전기음성과 비슷하니까 공유전자성을 갖고 있어요. 공유전자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물에서 전자는 무조건 고에너지 전자라고 하였습니다. 생물에서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저 탄소화수소, 탄소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전기음성과 비슷한 탄소수소 혹은 탄소 간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왜? 전자를 갖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에 물이 많은 환경에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밑줄 하실까요? 소수성이면 분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분해할 때 전자를 방출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학기, 이게 작용기죠? 밑줄 하실까요? 6개의 기능기가 존재하고 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황화수소기를 제외하면 유기화합물의 물 용해성 밑줄 하실까요? 밑줄 하시죠? 황화수소기를 제외하면 이들은 유기화합물의 물 용해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황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황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 7번째 비극성인 메틸기는 분자의 모양을 변화시켜 유기분자상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메틸기도 녹진 않죠. 황화수소와 메틸기는 물에 녹지는 않는다. 메틸기도 녹진 않아요. 탄소화수소니까. 그 분자의 모양을 변화시켜 유기분자상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용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1번이 거기 있는 지금 현재 OH기죠. 여기 올해 P2에 나오거든요. OH가 있을 때 그 리셉터 티로신 퀴나제가 있을 때 티로신 퀴나제가 있었기 때문에 OH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친수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인산기를 갖다 연결할 수 있다냐, 인산기. 인산기를 연결하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OH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가 있을 때만 인산기를 갖다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산기는 신호 전달할 때 많이 쓰여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신호 전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신호 전달에서 오래 시험에 나왔던 신호 전달로 나와 있던 거고, 두 번째 단백질의 활성화, 효소 활성화, 단백질 즉 효소의 활성과 비활성을 갖다 조절할 수 있다. 활성과 비활성을 갖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저렇게 인산기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 효소의 활성화, 효소의 비활성화는 인산화에 의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친수성, 그 다음에 인산기를 갖다 부착할 수가 있다. 그렇죠? OH요. 알코올기라고도 하고 수산기라고도 하고, 얘가 물 자체가 OH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집안이 세 집안이 있는데 알코올기가 있고요. 알코올이 하나고 그 다음에 HOH, 물에서 OH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르복시기. 카르복시기가 존재하고 있을 때 CO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OH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 카르복시기도 역시 친수성에 해당한다. 친수성이다. 어차피 저거 OH가 들어갔으면 여기 부분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당기는 힘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부분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OH가 들어가 있으면 친수성인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예외가 딱 하나가 누가 있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에 들어가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육각형 고리 구조를 3개 가지고 있고 오각형 고리 구조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걸 스테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스테로이드라 부르는데 저 콜레스테롤 분자가 육각형 3개다 오각형 하나인데 OH기를 갖고 있어요. OH를 갖고 있는데 얘가 소수성이에요. 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OH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친수성인데 O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성 분자가 있으니 콜레스테롤입니다. O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H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친수성이다.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사실상 여기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딱 2개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카르보닐기. 카르보닐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용기에서. 카르보닐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 카르보닐기는 둘로 나뉘죠. 저게 물질의 중간에 있을 때가 있고 물질의 말단에 있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존재하고 있으면 저걸 우리가 케톤이라고 그러면 케톤.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R1이 존재하고 있고 탄소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 산소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 R2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케톤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중간에 있었다는 건 탄소가 들어있고 알킬기, 여기 알투도 알킬기. 그 탄소의 개수를 몇 개로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R1과 R2라고 해버립니다. 물질의 말단에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질의 말단에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R1에 알킬기가 존재하고 있고 말단에 있었다는 얘기는 R2 대신에 수소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소로 끝나면 물질의 말단에 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다름 아니라 알데히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케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건 알데히드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알데히드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항상 언제나 알데히드는.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니은 한번 보시면 알코올의 산화 과정이거든요. 알코올의 산화 과정이 있다. 알코올의 산화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알코올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는 건지 누가 있냐면 C2H5OH 에탄올이 있어요. 느낌만 보세요. 여기 에탄올이다. 원래 알카는 C2H6이죠. 거기서 수소 하나를 제거했죠. 수소 하나를 제거하고 OH를 갖다 붙였죠. 적용기를 갖다 붙였죠. 저런 걸 우리가 이제 에탄올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겠습니다. 에탄올이 존재하고 있을 때 알코올이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수소입니다. 수소는 됐고요. 여기 OH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죠. OH가 들어있을 때 알코올을 산화시키면은 산소, 나머지는 다 수소죠 지금. 산소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소를 갖다 붙일 때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이게 되는 거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OH가 붙어 있는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야 붙어라. OH가 붙어 있는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야 붙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가 붙어 있는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야 붙어라.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야 붙어라. 그렇죠? 늦게만 보세요. 그죠? 네. 결과만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산화 과정이 있으면.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치면 이제 청력에 의해서 금방 바로 이렇게 H2O로 빠져버려요. 탈수 반응으로. 탈수 반응으로 빠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포 내 환경이다. 세포 내 환경이니까 주변에 물이 충분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충분한 환경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 탈수 반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탈수 반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산소만 남게 되니까 알데히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데히드입니다. 카르본 유기가 물질 말단에 들어있다. 알데히드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화 과정이. 그 이유가 OH가 붙어있는 중심 탄소에 아직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어떻게 된다고요? OH가 붙어있는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에 붙어라.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가 붙어버리니까 산화 과정 한 번 더 합니다. 산화 과정 한 번 더 해버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빨간색으로 들어갔으니까 탄소가 있었을 때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탄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는 지금 산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가서 붙냐면 여기 산소 가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소를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수소를 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가 붙어있는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산소가 붙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청력이 작용하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근데 탈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수소가 부족하니까. 수소가 있어야 H2O로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데 현재 수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니까 에탄올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에탄올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는 메틸 알데히드인데 메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관용명으로 아세토 알데히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세토 알데히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메틸 카르복시산인데 이걸 관용명으로 아세트 카르복시산인데 그냥 아세트산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르복식이라는 이름이 기니까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결론이 나와 있죠. 알데히드가 중간 물질이에요. 알데히드가 중간 물질이니까 오늘 원소 접수가 끝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현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만 더 맞았으면 그냥 좋은 데 쓰는 건데 좋은 데가 성균관대지. 어떻게 성균관대랑 다른 데랑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제일 기본적인 사고는 공부를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받을 때 좋은 학교 가려고 해야 돼요. 네, 물론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 본인이 마지막에 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제가 봤을 땐 최고로 좋은 기회예요. 최고로 위험하지만 최고로 좋은 기회는 맞아요. 최고로 위험한 모든 게 다 그래요. 최고로 위험한데 최고로 좋은 기회가 있는 거는 인생의 진리예요. 최고로 위험한데 최고로 좋은 기회가 있다.
그거는 인생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는 최고 위험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항상 진리야.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기회지만 최고 위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에탄올, 알데히드, 아세트산, 카르복시산, 알데히드가 중간에 있어요. 산화되는 물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물질이 이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소랑 화합을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아세트알데히드가 있는데 산소랑 결합을 제일 잘하는 물질이 누구냐? 이놈이 아세트알데히드. 중간에 산소랑 어떻게든지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중간 물질에서 먹지 않고 최종 물질로 되기 위해서 산소랑 결합을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알코올의 산화 과정을 보셨는데요. 결론이 딱 한마디입니다. 알데히드는 무엇을 잘한다? 산화를 잘한다. 알데히드 자신이 산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게 산소랑 결합을 잘하고 다른 말로 치면 환원성이 크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치면 환원성이 매우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환원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알데히드를 같이 처리했을 때 알데히드 산화가 일어나면서 환원성이 크니까 저걸 보통 얘기하는 게 구리온의 지면제 환원이 일어나죠. 환원성이 크니까 자기가 산화가 되니까 상대방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환원성이 크니까 구리온에다 알데히드를 갖다 처리하면은 여기 CU2 플러스 1가로 바뀌어요. 알데히드를 갖다 처리했을 때 보이시죠? 이거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합니다. CU2 플러스가 CU1 플러스로 바뀌면서 산소랑 갖다 결합을 시켜서 결합해서 산화구리의 침전물이 떨어진다.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데히드를 갖다 처리하면 은이온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은이온이 알데히드를 갖다 처리했으면 알데히드가 환원성이 크기 때문에 은으로 침전시킨다. 이걸 우리가 은침전 반응, 은거울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알데히드의 산화예요. 뭐 당연히 여기서 정말 알데히드의 산화는 자주 나옵니다. 쉬운 얘기인데 자주 나와요. 잊지 마시고요. 알데히드는 산화가 잘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환원성이 크다. 그 말 한마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카르복식이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카르복식이다. 카르복식이 같은 케이스는 그냥 산성이다.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산성이다. 주변에 지금 수소를 내어놓고 CO-가 되니까 산성 작용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요. 아미노기에 해당하죠. 아미노기 NH2가 있을 때 이것은 염기성 작용기에 해당한다. 그 얘가 수소를 갖다 붙여서 NH3가 된다. NH3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수소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카르복식의 이온화 상수 pK 원값 여기 이 pK 원값은 항상 산성 pH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4 사이예요. 산성 pH 보통 2에서 4 정도로 뛰고 있거든요. 그 pH 저 pK 원값이 2에서 4 정도로 뛰고 있다는 말은 저게 만약에 pK 원값이 2.34였다고 하면 그래서 이온화 상수값이 2.34라는 얘기는 pH가 2.34에서 이온화 제일 잘합니다. 그 뜻이에요. 요거는 산성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이온화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요거는 알카리성 환경에서 이게 이온화 자체입니다. 요거는 지금 수소를 내놓고 마이너스 천화 뛰는 이온화고요. 요건 수소를 받아들여서 플러스 천화 뛰는 이온화예요. 이때 이온화 상수를 pK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pK2가 예를 들어 9.60이었다. 이건 값이 좀 커요. 9에서 11 사이예요, 보통. 아미노기의 이온화 상수값은 9에서 11 사이인데 pK2가 9.60이었다는 말은 pH가 9.6에서 수소를 제거를 제일 잘합니다. 이 뜻이에요. pH가 지금 수소를 갖다가 제거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소 제거를 제일 잘한다. 여기 지금 이온화 상수값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미노기의 이온화 상수값은 9.60이고요. 그 다음에 9에서 11 사이에요, 보통. 9에서 11 사이고 요건 한 2에서 4 사이고요. 이게 산성 pH에서 이온화 제일 잘하고 이거는 알카리성 pH에서 이온화 제일 잘한다. 그 말 한마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SH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절로 가서 SH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OH기는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OH기는 인상기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가 다르면 저 SH 이건 두 번째로 단독으로 등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SH기 저거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불용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불용성입니다. 불용성이에요. SH기. SH기인데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죠.
시스테인이나 아미노산이 뭘 갖고 있냐면 SH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시스테인이나 아미노산이 뭘 갖고 있냐면 SH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SH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SH기가 존재하고 있을 때 수소를 갖다 날립니다. 수소를 갖다 날리니까 뭡니까? 수소를 제거하면 산화예요. 산화. 수소를 제거하면 산화. 원래는 수소를 제거하는 게 전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건데 전자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탈전자 요소가 세포 내에 없어요. 탈전자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탈수소 요소를 사용해서 수소를 많이 제거를 합니다. 수소를 갖다 제거를 하면 수소 속에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전자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탈전자 요소가 없어요. 세포 내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만 단독으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탈수소 요소가 있어서 수소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기 지금 전자를 동시에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소는 H 플러스에다가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전자만 단독으로 제거가 안 되니까 탈수소 요소의 작용에 해당한다. 저렇게 수소를 갖다 제거하는 걸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테인산 때문에 이용화 결합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이용화 결합이다. 이용화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화 결합이 있는데 저 이용화 결합을 깨는 걸 우리가 환원시킨다고 해요. 수소를 갖다 첨가해야 되니까. 수소를 갖다 첨가해야 되니까 환원시킵니다. 이거는 환원입니다. 저 이용화 결합을 깨는 걸 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환원제에 해당하는 게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베타 모카토 에탄올이요. 이거 등판합니다. 베타 모카토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베타 모카토 에탄올이요. 이해가세요? 베타 모카토 에탄올. 저게 지금 현재 환원제로 쓰일 수 있다. 수소를 갖다 첨가해서 저 이용화 결합을 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사이오트레이트올이다. DTT라고 하는데 디사이오트레이트올이라고 읽어줘요. DTT. 그냥 보통 DTT라고 읽으시면 돼요. 풀네임은 다시 한번 디사이오트레이톨인데 디사이오트레이톨이라고 지금 현재 주는 케이스는 없고요. DTT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둘 다 환원제예요. 그러니까 PT에서 한번 이런 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SDS가 이용화 결합 깬다. SDS 못 깨요. SDS 못 깨고 얘 둘이 깨는 거예요. 베타모카토에탄올과 DTT요. SDS는 못 깹니다. SDS는 이용화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결합을 깰 수 있지만 이용화 결합을 깰 때는 반드시 환원제가 필요하다. 베타모카토에탄올과 DTT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SH기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여기저기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올 건데요. 저 SH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NEM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로 등판하거든요. NEM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DTT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NEM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NEM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더 깔아볼까요? NEM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느낌만 보시겠습니다. DTT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NEM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EM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SH기의 공유결합으로 결합한다. SH기의 공유결합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NEM이요. 자주 보실 겁니다. NEM은 SH기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사능 동연소를 처리한 케이스도 있고 여기다 방사능 동연소를 처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순서는 똑같은데 처음에 NEM 처리하고 DTT 처리하고 NEM 처리하라. 그러면 저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 이용화 결합이 있겠습니다. 여기 SH가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SH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NEM을 갖다 처리했으면 여기 가서 결합하는 거예요. SH기에. SH기에 이렇게 가서 결합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SH기에 가서 결합합니다. DTT를 갖다 처리합니다. 그럼 환원제로서 적용하니까 여기 깨지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SH로 이렇게 깨집니다. SH로 갖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NEM인데 방사성 동연소가 없습니다. SH기에 가서 공결합합니다. SH기에 가서 공결합합니다. 공결합하고 공유결합하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최초에 이용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SH기를 갖다 지정하고 있다. 이용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SH기를 갖다가 지정하고 있다. SH기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